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임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루안다를 방문한 이석채 KT 회장이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뤄져 누구나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있으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창업자의 연대 보증 책임이 면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강광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2060포인트 근처까지 오르며 2년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내내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이 장 막판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8% 오른 2059.5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3일 2066.26포인트 이후 2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미국 연방시장 공개위원회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하면서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도로 일관했습니다. 대신 최근 12거래일 동안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던 기관이 사들이며 지수 하락을 막았고 장 막판 외국인이 매수로 방향을 틀면서 결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643억 원 순매수하며 44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기관도 123억 원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기계, 음식료품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통신업, 운송장비, 운수창고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82% 오른 것을 비롯해 삼성전자도 0.67% 오르며 1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가 1.97% 하락했고 현대차,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과 현대중공업도 하락했습니다. 네, 자 벤처 1세대 기업이죠. 미래산업. 자, 이 기업이 발렉스코리아에 매각이 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 주주가 없는 미래산업이 비상장사인 발렉스코리아 컨소시엄에 인수돼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매각 작업이 완료되면 미래산업은 기존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수주량을 늘리고 신규로 추진하는 자동차 전자장비 테스트 분야에서 새로운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산업은 현금 귀중품 운송 전문 기업인 발렉스코리아와 200억에서 300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하기 위한 막판 계약 조건을 조율 중입니다. 최대 주주의 부재로 매도자는 없고 매수자만 있기 때문에 증자를 통해 발렉스코리아가 최대 주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다만 미래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 발렉스코리아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200억에서 300억 원을 한꺼번에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발렉스코리아는 전환사채 등을 통해 미래산업의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렉스코리아는 현금 수송용 방탄 차량과 전문 요원을 갖추고 현금과 귀중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래산업은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3공장까지 매각을 검토 중이었으나 이번 매각이 최종 성사되면 발렉스코리아의 물류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산업은 벤처 1세대 기업으로 2000년대 초에는 코스피 200에도 편입된 바 있으며 2008년 국내 최초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산업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정문술 씨와 각별한 사이라고 알려져 안철수 테마주의 대장주 자리를 차지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우가 반도체 제조업체인 포아텍 지분을 매입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짚어주십시오. 네, 신우가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인 포아텍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신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격 제한 폭까지 오른 30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우는 이날 장 시작 전 포아텍의 김상갑 대표 외 5명이 보유한 보통주 29만 2천 주를 100억 원에 양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우 측은 신규 사업 진출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포아텍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아텍은 반도체 설비 제조 및 유지 보수와 전기전자 부품 그리고 케이블 임가공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아텍은 지난해 9억 8천만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100에서 200만 원 미만 근로자가 38.3%, 월 100만 원 미만 근로자도 13.5%를 차지했습니다. 월 400만 원 이상은 11.8%였으며 대다수가 금융과 보험,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농림어업 분야는 월 1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가 58%로 절반을 넘을 만큼 격차가 컸습니다. 4월 기준 전체 취업자 2,510만여 명 중 제조업이 16.7%, 도매 및 소매업 14.3%, 숙박 및 음식점업이 7.7%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배임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루안다를 방문한 이석재 KT 회장이 29일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황에서 거취에 대해 거대한 쓰나미를 어떻게 돌파하겠냐며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검찰 압수수색에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통장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지난 5년 동안 노력해온 것이 KT를 투명하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회사로 만들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귀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큰 국가 원수가 귀국할 때 들러주기를 원한다며 당초 일정을 유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져 누구나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있으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31일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법령상 비밀이나 국가안보와 사생활보호, 투기 우려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각 기관이 등록한 공공데이터 목록 중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활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목록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으면 공공데이터 포털에 요청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제공 여부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창업자의 연대 보증 책임이 면제됩니다. 정부가 30일 밝힌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전 진단을 통한 기업 실패 최소화와 부실한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등 실패한 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내년에는 기술보증기금 평가에서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 보증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 길고 복잡한 회생 절차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 회생 절차도 도입합니다. 내년에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생 절차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마친 기업에는 재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대기업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동향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책임 강화를 위해 개별 은행 종합검사 시 주채권은행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30개 주채무 계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리하나은행이 대상입니다. 조영재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 여심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주채권은행이 대기업 상시 감시자 역할을 이행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 건전성 위주로 은행 종합검사를 실시했지만 동향 사태를 계기로 주채권은행 역할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면서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기업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르면 2015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부의 서민중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를 도입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네.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어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원격 진료는 의사와 의사 간의 의료 지식을 공유하는 목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의사 환자 간에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원격 진료를 시행하는 주체는 소위 동네 의원, 1차 의료기관에만 한정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원격 진료를 하면 환자들이 대형 병원에만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격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도 고혈압, 당뇨 등을 앓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가 재진을 받을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가까이에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산간지역 주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 수술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만성질환자를 원격 진료의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경우 보통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지만 잠깐 혈당과 혈압만 재고 매번 같은 약을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진료는 원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경우 환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만성질환자는 585만 명으로 원격 진료 대상자 중에 가장 많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환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원격 진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 고혈압 환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환자가 병원에 원격 진료를 받고 싶다고 연락을 하면 의사가 원격 진료를 해야 할지 직접 대면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판단해서 알려줍니다. 원격 진료로도 가능하다는 답이 오면 환자는 혈압, 혈당 측정기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재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에 보냅니다. 필요하면 컴퓨터의 화상 시스템으로 환자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보여줄 수도 있고 요즘의 몸 상태가 어떻다고 직접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이런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약이 필요하면 환자가 사는 곳 근처의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줍니다. 환자는 약국을 찾아서 약을 사면 되죠. 의사와 협의를 해서 매일 자동으로 혈당, 혈압 수치를 보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사가 매일 수치를 확인해서 문제가 보이면 그때그때 지침을 줄 수도 있겠죠. 네, 이거 아주 굉장한 그 시스템의 혁명 같은 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되겠군요. 자, 근데 이제 원격 진료 하면 이제 비용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드는데요. 환자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일단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상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원격 진료에 필요한 혈압, 혈당, 심전도 이런 측정기나 화상 시스템 등은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에 설치하는 원격 진료 장비 가격도 진료비에 어느 정도 반영됩니다. 다만 진료비와 병원을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나 식사비 같은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 시범 사업에서도 한 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이 2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는 원격 진료의 비용 효과를 따져 원격 처방, 전문 상담 등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고 기술이 발전하면 장비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확실히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편에서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가장 큰 부분은 원격 진료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하는 진료를 보다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되도록 원격 진료는 재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첫 진료도 원격으로 받아야 할 경우도 환자가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원격 진료를 허용하면 결국 대형 병원에 환자가 쏠려 중소병원이 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에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의료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내년 중순 법이 통과되면 2015년 6월이나 7월에는 원격 진료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위험성을 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전성 그리고 편의성 이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부의 서민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북미 TV 시장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MPD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북미 지역 평판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포인트 상승한 33.5%를 기록했으며 이는 2위부터 4위 업체들을 합친 점유율보다 높습니다. 특히 LCD와 LED 스마트 TV 등 전 부문에서 2위 업체와 10%포인트 이상의 점유율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60인치 이상 대형 TV는 지난 2분기 36.5%였던 매출 점유율이 3분기 41%로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이전후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장은 4분기에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8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패션 잡화 브랜드를 후원해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준 롯데면세점 대표는 오늘 서울 가로수길 패션 브랜드로는 처음 면세점에 입점한 힐리앤서스 공장을 둘러보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임시 매장을 적극 활용해 정식 입점과 시장 안착을 도울 계획이며 해외 동반 진출도 추진합니다. 인도네시아와 괌 등 해외 매장에서 브랜드를 적극 소개해 해외 진출길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3년간 국내 브랜드 46개를 매장에 소개했고 올해 국산 브랜드 매출은 작년보다 40% 늘었습니다. 롯데마트는 롯데쇼핑 창사 34주년을 맞아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요 생필품을 최대 반값 수준으로 할인 판매합니다. 국산 냉동굴비는 정상가의 절반인 9,700원에 판매하며 풀 HD LED TV 40인치 제품도 2,500대를 마련해 한 대당 4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앞으로도 가게 부담을 줄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관련 지출이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경련은 주요 기업 225개사가 2012년 지출한 사회공헌 지출 비용은 약 3조 2,490억 원으로 2011년보다 5.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련은 국내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사회공헌 규모를 5%가량 늘리며 사회공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액과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의 비율은 각각 0.22%, 3.58%로 일본 게이단렌이 조사한 일본 기업의 사회공헌 비중인 0.08%와 1.71%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